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은 어제 같이 로드 자전거를 타던 동생이 하나 술자리를 같이 했는데, 그 동생이 어제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그 주제가 뭐였냐면요. 저도 한 3년, 2년 전쯤에 느꼈었는데요. 스피드 워블이라고요. 자전거를 타고 한 50km 정도가 넘어가면 이 핸들이 살짝 이렇게 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러다가 60km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떨려 가지고요. 한 100m 넘게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갔던 것 같아요. 제 인생에서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스피드 워블이라는 증상을 처음 경험을 했었습니다. 와, 정말 그 순간이 너무 지옥 같았고 너무 공포스러웠죠. 제가 영상을 전에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, 근데 이 스피드 워블을 제가 그때 한번 경험하고 나서요,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더라고요. 제가 연속적으로 한 네다섯 번은 라이딩을 나가면 내리막에서 50km를 넘기면 이렇게 살짝 이제 흔들리는 증상을 느끼곤 했습니다. 그러면은 겁이 나서 속도를 못 냈어요. 그때부터는. 그 딱 50km 정도만 넘어가면 이상하게 이렇게 흔들흔들 살짝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또 60km 정도 가면 또 막 요동칠 것 같아가지고요. 제가 그때는 그런 증상만 느끼면 속도를 그냥 줄여가지고 50km 정도로만 내리막을 쏘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웬만한 도로에서 내리막을 쏘면은 70km 뭐 쉽게 나오고요. 그리고 뭐 내리막 구간에서 내 컴을 따겠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면 80km 육박할 정도로 내리 쏘게 됩니다. 80km도 로드바이크는 좀 쉽게 나오죠. 근데 스피드 워블 증상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50km 넘기고 60km 되는 시점, 그 사이에서 이런 증상이 발생 좀 했었어요. 그런데 어제 같이 한잔 했던 동생도 자기도 요즘에 그 스피드 워블이란 증상을 계속 체험을 해가지고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스피드 워블이 뭐 휠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은 이 프레임의 문제일까요? 아니면 뭐 핸들바의 문제일까요? 이게 사실은 저도 유튜브를 좀 뒤져보고 하니까 스, 스피드 워블 사고 영상이 오토바이 쪽에 좀 많이 있고, 오토바이는 뭐 거의 시속 한 120 정도에서 그 증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. 그리고 의외로 로드 자전거에도 스피드 워블 증상이 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. 요즘에 최근에 또 기변한 어, 지인 한 분도 이 자전거 프레임을 바꾸고 나서 측풍에 핸들바가 살짝씩 흔들리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고요. 사실 이 스피드 버블이라는 게 이 측풍일 때 많이 발생하는 거를 저도 좀 경험을 좀 했었는데, 이게 그때도 제가 그 스피드 버블을 경험하면서 그 증상을 왜 그게 뜬금없이 생겼을까 제가 좀 많이 의아해했습니다. 그때까지 한 8개월 이상을 아무 문제 없이 잘 탔던 그 로드 자전거였는데, 그때 제가 딱 취했던 거는 이 스티어러 토크의 스티어러 튜브를 좀 자르고 밑에 이렇게까지 굉장히 다 낮춰서 이제 했던 작업을 진행을 하고 나서부터 그 증상이 엄청 자주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대체 원인이 뭘까?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자전거 바꾸고 뭐 이 자전거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이 자전거를 타면서는 뭐 그런 증상이 전혀 없어서 또 잊고 살았거든요, 사실 저는. 근데 또 어제 동생이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스피드 워블이라는 게 저는 제 자전거 인생에 처음 경험했던 거였거든요. 제가 자전거를 거의 한 4, 50년 탔다 해야 되나요? 제 나이만큼, 그냥 어렸을 때부터 탔으면 그 되겠죠. 근데 제 인생에서 진짜 스피드 워블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. 근데 이 스피드 워블이라는 거를 평생에 한 번도 경험 안 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네, 프로 선수들조차도 그 영상을 찍은 거 보니까 어떤 선수는 스피드 워블을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, 자기는.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이게 스피드 워블이라는 증상이, 이게 뭐 재수 없으면 경험하는 증상인가 이런 생각도 물론 해볼 수 있지만은, 저는 샵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 증상에 대해서 좀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유튜브를 좀 많이 뒤져봤습니다. 오늘 아침에.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 원인은 뭐 휠 문제일 수 있고 프레임 문제일 수 있고, 그리고 뭐 핸들바 높이가 뭐 높거나 너무 낮거나일 수도 있고, 그런 여러 가지들이
저는 그 당시에 타이어가 좀 서로 달라서 회사가 달라서 또 그런 증상이 있나 싶어서 타이어를 또 바꿔줘 보고요. 그리고 튜브도 서로 좀 사실 다른 걸 썼거든요. 그것 때문에 또 이 휠에 이 구름 회전 속도가 달라져서 또 그런 증상이 생겼나 싶어서 튜브도 똑같은 걸 바꿔 써봤고요. 뭐 근데 그 증상이 좀 반복이 되더라고요. 예, 근데 그때 제 경험은 그거였습니다. 예, 밑에 여기 스티어로 튜브 자르고, 예, 핸들바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그 증상이 계속 시작이 됐거든요. 그리고 그때 제가 썼던 스템이 130mm 스템이었습니다. 그래서 스템은 너무 길게 쓰고 앞에 핸들바 높이를 너무 낮춰서 그 증상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. 예, 갑자기 그 증상이 스티어로 튜브를 자르고 나서 핸들바 높이를 낮추고 나서 생겼기 때문에 예,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는 없었고요. 스템을 좀 짧은 걸로 교체를 하고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그때는 또 그 증상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뭐 수풍이 안 불어서 그랬나 싶은 생각은 좀 들긴 들었는데, 네. 스피드 버블은 한번 고민을 좀 다들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. 모든 영상에서 스피드 버블을 체험할 때 주의사항을 얘기하는 게, 오토바이 쪽에서는 핸들바를 절대로 너무 꽉 힘으로 버티지 말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게 힘으로 버티다가 이 몸까지 흔들려 갖고 중심을 잃게 된다더라고요. 그냥 부드럽게, 이 핸들바는 이렇게 잡고 유지를 하지만은 부드럽게 이거에 따라서 그냥 팔도 같이 흔들어 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앞브레이크를 잡는 겁니다. 앞브레이크를 잡으면 전복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앞브레이크 잡지 말고요. 뒷브레이크로 잡아서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뭐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. 실제로 저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조치를 좀 했었습니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상황이 한 번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혹시나 스피드 워브를 체험하시게 되면 그렇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